이제 모든 걸 알았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민우를 협박한 것도, 수진이를 배신한 것도. 장인어른,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제가 가진 거래처 정보만으로도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간 일군 회사와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사위의 배신을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위의 배신을 알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네요.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30년간 일군 회사와 내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사위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제 회사는 이제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와 성실함을 믿음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왔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마친 아들 민우가 귀국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죠. 민우는 기대 이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했고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운명처럼 강태우를 만났습니다. 스탠포드 MBA 출신인 그는 첫 면접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부드러운 미소를 겸비한 청년이었죠. 태우는 입사 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6개월 만에 3개의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태우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야근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의 업무를 자청해서 도왔죠. 특히 저희 아내는 태우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태우 과장 정말 착해요. 어제는 내가 무거운 박스 들고 가는 걸 보더니 자기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길가의 꽃집에 들러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면서 꽃다발도 사줬어요. 제 딸 수진이는 원래 사업가들을 싫어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태우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수진이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미술관에 자주 들러 그림을 감상했고 진지하게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었죠. 늘 예술가들과 어울리다 보니 사업가들은 속물이라며 결혼 상대로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태우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였습니다. 당시 수진이가 근무하는 미술관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태우가 먼저 다가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태우 씨가 정말 신기해요. 다른 임원들은 다 그림 앞에서 예쁘네요 한마디로 끝내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면서 추상 미술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태우는 미국 유학 시절 예술사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교양 수업이 아니라 현대 미술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다더군요. 사장님, 비즈니스도 예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니까요. 수진이와 태우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를 함께 다녔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특히 태우는 수진이의 전시 기획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진 작가 전시회를 준비할 때 기업들의 후원을 연결해 주었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아빠, 태우 오빠는 달라요. 돈이나 성공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응원해줘요. 프러포즈도 특별했답니다. 수진이가 준비하던 청년 작가전 오프닝 날, 태우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전시장 한가운데서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태우는 무대에 올라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도 달라졌어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게 됐죠. 이제 그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날 수진이는 울면서 태우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죠. 결혼식도 수진이의 취향대로 작은 갤러리에서 예술적으로 꾸며 진행했습니다. 태우는 수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죠. 아들 민우 역시 태우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태우는 밤늦게까지 마마 해결책을 찾아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다녔죠. 아버지, 태우 형이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제가 놓친 부분들을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조언도 해주세요. 형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태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거래처와 10년 넘게 유지해온 공급 계약이 갑자기 위험해질 뻔한 일이 있었죠. 금요일 저녁 7시 일본 A전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납품한 반도체 부품에서 미세한 불량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월요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A전자와의 계약은 우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태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품질관리팀을 소집해 불량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본어가 유창했던 그가 직접 A전자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잠은 좀 못 자겠지만 A전자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사흘간의 사투. 태우는 민우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불량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이를 30페이지 불량의 일본어 보고서로 작성했죠. 일요일 밤 태우는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화상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회의실에 있던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보았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A전자 측은 우리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에 크게 감동받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계약 물량을 20%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한 인재를 뽑으셨네요.
강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앞으로도 귀사와의 거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날 밤 태우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더군요. 사장님, 이번 일로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청년이라면 우리 수진이도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더욱 아픈 건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후에도 태우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장인인 저의 술잔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와인을 구했다며 가져올 때면 그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죠.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특별히 구한 1985년산 보르도예요. 장인어른께서 프랑스 출장 가셨을 때 즐겨 드셨다는 그 와인이에요. 수진이한테 듣고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이런 태우였기에 그의 배신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가 연결해준 해외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니 계약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들 민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죠. 민우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해외 거래처들과 조율할 게 좀 있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책상 위에 아들이 실수로 놓고 간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우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5억 준비해. 그때까지 안 되면 내가 소개한 거래처 전부 끊을 거야.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준비해. 손이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을 다그쳐 물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태우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민우가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태우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형, 제가 잘못했나요? 태우 형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민우는 한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답니다. 밤마다 회사에 남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거래처도 알아보고 하지만 태우가 심어놓은 독소 조항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집에서도 민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숨만 쉬었죠. 체중도 한 달 새 7kg이나 빠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힘들었던 건 태우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수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다는 겁니다. 누나가 얼마나 태우 형을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회사 일도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결국 민우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죠. 병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쳐놨어요. 태우 형을 회사에 추천한 것도 저고, 누나에게 소개한 것도 저고.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장남이라는 무게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던 거죠. 민우야, 이제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도 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아들이 병실에서 흘린 눈물은 제게 큰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태우가 연결해준 모든 해외 거래처들이 사실 그의 지인들이었고, 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태우 형을 너무 믿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계팀의 특별 감사 결과 태우가 해외 거래 대금 중 상당액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우리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태우의 비리를 확인한 다음 날, 딸 수진이가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태우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알고 보니 태우는 우리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며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고 수진이 몰래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도 계약해두었더군요. 그동안 출장이 잦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나 보다 믿었어요. 근데 호텔 영수증이랑 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니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태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이제 모든 걸 알았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민우를 협박한 것도, 수진이를 배신한 것도. 그런데 태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비웃더군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제가 가진 거래처 정보만으로도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겠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3년간 우리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준 모든 모습이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간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회계팀을 소집했습니다. 태우의 비리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태우의 자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신은 절대 걸리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이었는지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자금 흐름에 명백한 증거를 남겨두었더군요. 수진이가 제출한 증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우가 회사 돈으로 구매한 명품들의 영수증, 호텔 청구서, 그리고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 이혼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가 되었죠.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 건 태우가 협박했던 해외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도 태우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더군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자 태우의 비리를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더는 강 이사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부정한 요구들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결국 태우는 구속되었고 수진이와의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들과 정직한 관계를 맺으며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민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람을 볼 때도 더욱 신중해졌죠. 수진이도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론 강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민우의 고통을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수진이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혼자 이겨내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을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와 가정이 함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낸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론 우리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마음의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